안녕하세요. 정확한 티칭 김대오 영어강사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초암고 2학년 영어 내신 대비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4년도 1학기 중간고사 분석 및 1학기 기말고사 준비 계획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은재 영어학원에서 고등영어를 담당하고 있고 초암고 2학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티칭이라는 강사명을 쓰고 있고 제 이름은 김 보이시죠? 김대오 영어강사입니다. 이해되셨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초암고 2학년 24년도 1학기 중간고사 총평. 그쵸? 두 번째, 초암고 2학년. 그쵸? 1학기 중간고사 영어 시험지 분석. 이 세 번째는 시험지를 상세 분석할 거예요. 네 번째, 고2 모고 점수와 초암고 내신 점수가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는지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섯 번째, 모고 점수별 전략 및 기말고사 준비 방법. 첫 번째 총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난이도를 5개로 나눴어요. 그거 중에 이제 2라고 보았습니다. 중상. 네. 왜냐하면은 일단 첫 번째 서술형 4문제 중에서 장문의 응용 서술형 문제 하나도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서술형 문제는 사실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두 번째로 순서 문제는 가장 많이 출제되었어요. 객관식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형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네. 가장 많이 출제되었고 변형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세 번째, 맥락상 단어 파악도 단어 변형이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변형이 심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거의 똑같이 나왔다라는 부분이죠. 이 네 번째, 지문 이해도를 토대로 하는 어려운 추론 문제는 거의 출제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근데 왜 저는 그럼 난이도를 왜 중상으로 보았냐라는 부분이죠. 이것만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쉽게 느껴질 수도 있었는데 한번 그 이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험의 특징. 첫 번째, 모고 지문 4개년 80개 지문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쵸? 누가 더 지문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응용했느냐가 관건이다라는 부분이죠. 그쵸? 왜냐하면 공부해야 할 부분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부분이죠. 이 두 번째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의 유형은 전부 본문과 동일하게 나오지 않았고, 변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몇 문제는 정말 변형의 정도가 생각보다 꽤 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추론을 해가지고 결론적으로 맥락이 같은 것을 골라야 되는 문제다라는 부분이죠. 이따가 문제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선택지 단어 수준이 많이 올랐어요. 1학년 때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모고 내용이 이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선택지 해석이 정확하게 되지 않아서 오답이 나온 경우가 상당했다라는 부분이죠. 네 번째, 50분의 서술형 문항 포함 38문제를 푸는데 독해력 부족한 학생들은 당연히 시간 배분에 있어서 애로사항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마킹 또한 해야 되잖아요. 5분 빼면 뭐라는 거죠? 거의 한 문제당 1분이라는 거예요. 이해됐죠? 당연히 시간 배분에서 그렇죠? 감점이 나올 여지가 있었다라는 부분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 중요 문장 암기해서 맞출 수 있는 서술형 문제가 단 하나도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서술형 문제가 전부 다 응용 문제로 나왔습니다. 첫 번째, 그럼 우리는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 이제 초암고 2학년 학생들은 시간 압박 문제를 위해서라도 최소 고2 모고 기준 80점 이상을 받을 수 있는 영어력을 반드시 확보해야 됩니다. 강의 후반부에 실제 모고 점수와 학교 점수 상관관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실명은 공개하진 않고 데이터는 하지만 진실입니다. 평소에 영단어 실력, 결론적으로 얘가 선택지 내용 파악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세 번째로 암기해서 쓸 수 있는 문항은 출제되지 않았어요. 그쵸? 서술형에서. 근데 순발력과 응용력이 필요한 문제 해결 능력을 요구하였다라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이제는 어법은 틀린 것만 고르시오 라는 문제도 있었지만 물론 틀린 것을 정확하게 고치시오 라는 문제가 이제 서술형 1번에 나왔었죠. 라고 할 정도로 정확하게 이제 어법도 공부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이죠. 초암고 2학년 시험지 분석 시험 범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1, 능률김 2과 3과 그리고 모고가 21년부터 24년까지 4개년에서 21번부터 40번까지 이렇게 20개씩 4개년도 그래서 총 80개가 나온 굉장히 시험 범위가 많았었던 그런 학교입니다. 그렇죠? 모고 80개는 정말 많은 거거든요. 사실.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비중. 교과서 40점이 비중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모의고사에서는 지금 60점이 배정이 되었는데 어쨌든 이것만 봤을 때 모고 비중이 전체 60%니까 모고가 굉장히 많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사실 여러분 지금 모고는 몇 개죠? 지문이
80개죠. 근데 교과서는 지문의 양 자체가 굉장히 적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라는 거는 굉장히 중앙고 학교는 교과서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학교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 교과서가 이렇게 40% 나온 경우도 사실 흔치 않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많은 학생들이 당해년도 즉 올해가 몇 년이죠? 24년이잖아요. 그래서 24년 모고에서 가장 많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21년도 게을리하고 24년도 모고에 집중한 학생이 있을까봐 노파심에 설명하는데 일단은 제가 문제를 세봤어요. 세보니까 골고루 나왔다라는 거죠. 21년에 6문제, 22년 5문제, 24년 5문제, 24년 5문제. 골고루 나왔기 때문에 그쵸? 꼭 당해년도에 집중해서 공부할 필요는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서술형 비중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모의고사 20점 만점에 10점, 10점 배정이 돼서 50%입니다. 네. 객관식 듣기제의 80점 그럼 문항별 유형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 객관식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순서 문제 가장 많이 나왔다라는 부분이죠. 근데 이 순서는 변형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량이 있었더라면 충분히 맞출 수 있었던 부분이다라는 부분이죠. 이 두 번째로 빈칸. 근데 빈칸에선 포인트가 뭐냐면 변형이 생각보다 많이 이루어졌어요. 이 맥락상 낱말은 결론적으로 많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모고 지문이 80개잖아요. 그 중에서 80개 지문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아닌지 판단하는 문제거든요. 사실. 그쵸? 근데 맥락상 낱말에서는 그렇게 단어 변형이 심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대입 파악. 여기서 이제 대입 파악이라 하면 어떤 주제문이나 어떤 제목 문제를 이제 우리가 보통 대입 파악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학교에서는 대입 파악 문제가 거의 안 나오는 학교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 학교에서는 대입 파악 문제가 많이 나왔고 이 대입 파악 문제에서 이 단어의 수준이 생각보다 높았기 때문에 내용을 알고도 틀리는 경우가 있었다라는 부분이죠. 그리고 어법 문제 10.5점. 근데 여러분 서술형에서 어쨌든 어법이 5점짜리가 나왔어요. 틀린 것을 정확하게 고치시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추암고 시험지에서의 영어 어법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5%다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로 어법이 중시가 되는 학교는 30%가 넘기도 합니다. 근데 보통 15%에서 20% 내로 측정이 돼요. 어법이. 근데 또 어떤 학교는 어법 문제가 정말 한 문제만 나오는 학교도 있어요. 3점 이렇게. 그쵸?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 학교에서는 어법 문제가 일반적으로 15% 정도 차지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내용 일치 6.2점, 추론 5점, 흐름 무관한 문장 3.6점, 요약 문제 한 문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순서, 빈칸, 맥락상 낱말, 대입학, 어법, 내용 일치 이렇게 순으로 갑니다. 일단 그러면은 영어 객관식 문제 한번 특징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 유형. 여기서 포인트가 뭐다? 변형이 됐다라는 부분이죠. 이게 지금 교과서 2과에 나온 부분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부분. 거기 이제 시간이 온대요. 근데 어떤 시간? 사람이 진저리가 나는, 뭐에 대해서 진저리가 나는? 밀려져 지는 것에 대해서 햇빛 바깥으로부터. 결론적으로 이제 원래 문장이 이렇게 나왔다라는 부분이죠. 차별되는 것에 대해서 진저리가 나는 그런 시간이 온다라는 부분이죠. 근데 지금 똑같이 하나도 안 나왔잖아요. 그럼 1, 2, 3, 4, 5가 빠르고 정확하게 해석이 돼야 된다라는 부분이죠. 노출되는 거 어떤 햇빛의 어떤 한 부분에 있어서 해의 어떤 한 측면에 있어서 노출되는 거. 이제 햇빛에 지금 노출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못 나왔죠. 1번 아닙니다. 그 다음에 정의는 위협한대요. 근데 뭐를 위협한대요? 정의가 위협하는 것에 대해서 진저리가 난대요. 어떤 우리의 상하에서. 그런 내용 아니고 밀어낸대요. 어둠을. 뭐로? 빛으로. 어둠이 아니라. 그리고 4번 조용히 있게 된대요. 그리고 앉아있대요. 어디에? 불의의 어떤 가장자리.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결론적으로 얘가 지금 어떻게 된다라는 거죠. 차별되고 있다를 being pushed out of the sunshine을 이 4번으로 지금 말변형을 한 거예요.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답이 4번입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라라는 거죠. 지금 말 변형이 심했다라는 부분입니다. The chain of는 어떤 뜻이냐면 연속되는 정도로 해석하면 됩니다. 다음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에 이제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하는데 이 단어 변형도 생각보다 심했다라는 부분이죠. 결론적으로 여기가 원래 원문이 뭐냐면 적절하지 않음 이 단어거든요. 근데 이 단어가 적절하지 않음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노스텔지아 얘는 뭐죠? 향수죠.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 그리고 동정 얘는 뭐죠? 결핍이죠. 그리고 얘 어떤 죄책감 얘는 뭐죠? arrogance 그쵸? 거만함 이런 얘기죠. 네. 그런 지속적인 어떤 느낌 뭐해? 그쵸? 어떤 광고에 의해서 만들어진 빈칸이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예를 들면 어떤 광고에 있어서
내가 지금 나이키 신발이 없는데 광고에서 너는 나이키가 없으면 너는 찐따야. 예를 들면. 그쵸? 라고 이제 느껴지는 거죠. 적절하지 않다라고. 나는 나이키라는 그 신발이 없으니까. 그런 어떤 결핍인 거죠. 그래서 답이 3번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유의어 반의어 in 에리키니스의 유의어 반의어만 준비한다라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맥락을 보고서 집어넣고 논리적인 어떤 흐름에 맞으면 고르는 거기 때문에 이 범위가 상당할 수밖에 없다. 근데 이 부분은 정말 아쉽지만 단기간에 형성이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꾸준하게 영단어를 공부를 해야 돼요. 모르는 부분, 모르는 단어 항상 적으면서 필기를 하면서 본인의 단어장을 만들면서 어쨌든 이 단어를 전부 다 외워야 됩니다.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유의어 반의어만 준비한다고 되는 부분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확하게 유의어 반의어 관계는 아니거든요. 지금 얘가 유의어 관계가 아니에요. 디피션시랑. 이해됐나요? 네. 그 다음에 객관식 2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지문의 내용은 뭐냐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살아남기에서 향신료를 썼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더운 지방에서 박테리아의 성장이 굉장히 크니까 다양한 향신료를 사용하면서 박테리아의 성장을 죽였다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관심, 뭐에 대한 그 맛에 대한, 특히 향신료의 맛에 대한 이런 경우에 있어서 얘는 판명이 된대요. 발생했었던 것처럼 뭐로써? 삶과 죽음의 문제로서 결론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가 뭐 했다라는 거죠? 향신료를 썼다라는 부분이죠. 근데 이게 굉장히 말변형이 많이 됐어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답이 1번이거든요. 아우로브가 이제 뭐뭐로부터예요. 필요성, 의로부터 나왔다라는 거죠. 피하는 뭐를? 위험을. 근데 어떤 의미요? 건강을 해야 하는. 그래서 답이 1번입니다. 나머지 다 해석해봐야 돼요. 그쵸? 2번만 한번 해볼게요. 진화적인 이점, 박테리아의 상함의 진화적인 이점 때문에. 그쵸? 5번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부터 뭐하고자 하는 멀어지고자 하는 뭐로부터? 안티리 박테리아의 향신료로부터. 그쵸? 여기는 향신료가 아니고 박테리아의 종인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결론적으로 원문은 어떻게 나왔다? 삶과 죽음의 문제로서 이 부분이 이렇게 변형이 됐다라는 부분이죠.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는 어떻게 공부해야 된다? 똑같은 지문으로 나오지 않고 이걸 굉장히 말 바꿔서 결론적으로 이 논리적 맥락이 같은 1번을 골라서 추론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는 부분이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또 단어를 모르면 또 해석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영단어 공부를 게을리하면 안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객관 18번. 선택지 단어 수준이 상당히 높았다라는 부분이죠. 상당히 높았다. 네. 일단 컨프런트가 뭐죠? 컨프런트? 직면하다죠. 이미넌트, 긴박한, 바로 일어날 것 같은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익스팅션, 멸종 이렇게 바로 나와야 돼요. 그렇죠? 데피션 뭐죠? 묘사 이렇게 바로 나와야 되고 서스테이너블, 지속할 수 있는 이렇게 바로 나와야 됩니다. 객관식 17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제목 문제 이렇게 많이 나왔잖아요. 여러분들의 내용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해석이 안 된다. 그럼 틀리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 레퍼런스가 원래 참조 또는 언급이란 뜻인데 결론적으로 신화를 탐험하는 거. 근데 그 신화는 언급된 어디에서? 게임에서 언급된. 그렇죠? 사회적 유대가 필요하니 가상세계로 가. 이머시브는 어떤 뜻이야? 몰입적이 이렇게 바로 단어가 나와야 된다라는 부분이죠. 그리고 지금 이제 이 문제는 어떻게 나왔냐면 지금 단어 보세요. 단어 다 외워야 됩니다. 그렇죠? 결론적으로 요약문에서 이 단어가 나오는데 모르면 다 틀리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지니까 단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분명한, 그렇죠? 평가하다, 숨기다, 강조하다. accentuate도 결론적으로 강조하다예요. 왜냐하면 accent 자체가 강세니까. 얘는 우선순위야, 얘는 무시하다. regard가 이제 간주하다잖아요. 간주하지 않는 거니까 무시하다. 얘는 소홀히 함, 얘는 제거, 얘는 강조. 초암고 서술형 문제 포인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요 문장 암기 한 문제도 출제되지 않았다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암기에서 여러분들이 채울 수 있는 그런 문제가 하나도 출제되지 않았다라는 부분이죠. 그럼 이제 우리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된다? 중요 문장을 단순하게 암기하는 것보다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 응용 문제, 기출 문제 등을 풀면서 영작 실력과 응용력을 함께 길러야 된다라는 부분이죠. 한번 실제로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사평 4번. 다음 글을 읽고서 A, 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단어를 본문 및 보기에서 찾아 쓰시오. 이 지금 내용은 모의고사 지문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공부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봐 한번 설명하면 이 지문의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만약 기억해야 할 숫자가 두 자릿수, 예를 들면 16이라면 우리가 우리에게 인지적 부담을 주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이성이 본능을 이긴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성이 본능을 이기고 이성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뭐라는 거야? 샐러드가 있고 초콜릿이 있는데 그럼 뭐를 먹는다? 샐러드를 먹는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인지적 부담이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사고를 할 수 있고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숫자가 7자리 수다. 그럼 굉장히 인지적 부담이 많은 거잖아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그러다 보니까 본능이 우리 이성을 이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지적 부담이 되니까 뭐를 먹는다?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없어서 초콜릿을 먹는다라는 지문입니다. 근데 여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보기를 한번 읽어보래요. 그럼 여기는 나온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내려가고 있는 동안 그 거리를 이 성진은 뭐 했대요? 우연히 마주쳤대요. 한 남성을. 근데 이상형인. 그래서 용감하게 물어봤어요. 혹시 번호가 어떻게 되세요? 라고 물어봤대요. 그렇게 깨닫는데요. 그녀는 적을 수 없었대요. 그 주어져진 그 숫자를. 어떤 필기 도구가 없었나 봐요. 그래서 계속 기억했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전화번호가 굉장히 어렵대요. 그녀가 기억하는데. 계속 중얼거렸대요. 먼벌도 외워야 됩니다. 여러 번, again and again. 그리고 카페에 도착해서 주문하려고 했대요. 근데 거기에는 두 가지 옵션만 있다라는 거예요. 이용 가능한. 초콜릿 라떼와 베지터블 주스. 이러한 상황에서 성진은 뭐를 선택할 것이냐? 그리고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시오라는 부분이죠. 근데 지금 성진은 뭐죠? 어쨌든 기억해야 할 그 숫자가 굉장히 길잖아요. 그러니까 뭐죠? 결론적으로 본능, 즉 반사적인 부분이 이긴다라는 거죠. 성진은 당연히 뭐 할 거다? 주문할 거다라는 부분이죠. 이거 다 써야 됩니다. 핫초콜릿 라떼, 라떼만 쓰면 안 돼요. 핫초콜릿 라떼 다 써야 돼요. 성진은 뭐 할 것이다? 주문할 것이다. 뭐를? 핫초콜릿 라떼를. 왜냐하면 뭐라는 거죠? 어떤 반사적인 본능적인 그 그대. 그럼 바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반사적인 어딨지? 슈 순발력. 딱 리플렉시브. 그쵸? 반사적인 본능적인. 그래서 리플렉시브 그 브레인이 지배적이다. 뭐보다 심사숙고하는 뇌보다 또 찾아야죠. 슈 순발력 어딨죠? 리플렉시브. 바로 찾았네요. 심사숙고하는 이런 응용력과 순발력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문제가 바뀌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네 번째,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한번 강의를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2 모고 점수와 추함고 내신 점수 상관관계. 실제 데이터입니다. 요번에 24년도 3월 모고 100점 나온 친구, 이번에 1학기 추함고 영어 중간고사 99점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90점 나온 친구 95.6, 그쵸? 81점 친구도 92.1이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부분이 뭐냐, 여기가 포인트예요. 지금 모고 80점 미만 한번 보세요. 모고 80점 미만의 친구들 중에서 크게 점수가 나온 친구들이 있을까요? 지금?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문제가 응용이 되면 될수록 물론 강사의 티칭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문제가 지금 응용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영어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이죠. 결론적으로 24년도 3월 모고와 중간고 2학년 내신 중간고사가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한번 그래프로 보면은 여기가 지금 하얀색이 아까 그 모고 점수예요. 이 빨간색이 지금 뭐죠? 내신 점수거든요. 이 점수가 파악된 학생들만 지금 공개한 겁니다. 네. 당연히 학생 이름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지금 보면은 모고 점수가 높은 친구들도 보통 높아요. 내신 점수가.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 문제가 응용되고 영어력을 어느 정도 요구하기 때문에 모고 80점 미만의 학생들은 영어가 부족하기 때문에 아무리 공부해도 단기간에 점수가 오르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결론적으로 모고 80점을 여러분 무조건 만들어야 돼요. 좋은 점수를 받고 싶으면. 다섯 번째, 모고 점수별 전략 및 기말고사 내신 전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객관식형, 원지문만 외워서 비슷한 단어 나왔다. 이거 써야지 라는 시대는 이제 아예 끝났다라는 부분이죠. 지금 말변형이 심하게 되었잖아요. 이제는 내용도 이해하고 선택지 단어도 해석할 수 있는 영어력이 필요하다. 그쵸? 평소의 어법 실력과 작문 실력 그리고 순발력. 아까 얘기했죠? 이 단어 어딨지? 그 순발력. 그쵸? 중하위과 학생들은 지금 서술형 유형을 잡기보다는 일단 객관식 문제에서 일단 특히 순서 문제 지금 변형이 하나도 안 됐잖아요. 근데 지금 객관식에서 비중이 가장 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점수를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일단 첫 번째로. 그리고 두 번째로 시간을 두고서 적해력과 결론적으로 어휘 실력을 끌어내야 됩니다. 네. 서술형, 암기해서 맞출 수 있는 문제 단 한 문제도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그쵸? 저도 이렇게 나올 줄 몰랐습니다. 네. 전혀 예상할 수 없었어요. 빠른 지문의 이해와 요약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순발력과 응용력을 요구한다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런 공부 방법 어떻게 해야 된다? 단순히 이제 암기해서 문제를 맞힐 수가 없기 때문에 평소에 기출 서술형 문제 풀면서 응용력과 영작 연습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라는 부분이죠. 이 마지막으로 모고 점수대별의 개괄적인 어떤 전략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모고 80점에서 100점대는 일단 기본적인 영어 실력이 되기 때문에 전 범위를 당연히 공부해야 되고 범위에 맞는 기출 서술형 문제 전부 다 풀면서 응용력, 영작력까지 길러야 된다라는 부분이죠. 여러분 결론적으로 1등급과 2등급을 가르는 부분은 객관식이 아니라 서술형입니다. 이 자잘한 서술형 점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 기출 문제 풀면서 응용력을 반드시 길러야 됩니다. 모고 60점에서 80점대 일단 순서 문제는 무조건 맞춰야 되는 부분이고 내용 정리를 꼼꼼하게 한 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지금 단어가 조금씩 빠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속어법으로 정확하게 아닌 걸 일단 제낀 다음에 그 다음에 그쵸 답을 고르는 방식으로 일단 맞출 수 있는 확률을 높이는 방식으로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단 모고 50점대 미만의 학생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모고 직독직해가 안 되는 단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비교적 범위가 적지만 40%가 나오는 그 교과서는 무조건 제대로 공부를 해야 되고 그리고 모고 80점은 80개를 전부 다 준비하기라기보다는 한 60개, 50개 정도로 선별해서 제대로 공부한 다음에 그리고 순서 문제는 여전히 다 맞출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저도 이번에 중앙고 2학년 학생들과 호흡을 맞추면서 같이 공부를 했고 굉장히 열정적으로 같이 공부해준 학생들에게 굉장하게 뿌듯한 감정을 느끼면서 이 강의를 올립니다. 근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듯이 모고 점수 즉 80점이 나오지 않는 즉 70점 미만의 학생들은 이번에 응용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아무리 여러분들이 단기간에 공부를 했어도 점수가 많이 안 나왔을 거예요. 이런 부분은 결론적으로 시험 문제가 응용이 되면 될수록 근본적인 영어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시간을 두고서 영어력을 쌓는 방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겠고 어쨌든 저는 오히려 이렇게 시험 문제가 어려워진 부분에 대해서 이걸 위기로 보지 않고 기회로 보고 있어요. 오히려 시험 문제가 어려웠을 때 제대로 공부한 학생들이 빛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제대로 같이 공부를 해서 빛을 발할 수 있는 학생으로 즉 스타 학생을 만들어줄 수 있는 매니저 강사로서 저도 티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정확한 티칭 김대우 영어 강사입니다. 감사합니다.